체벌이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며 아동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훈육과 체벌이 같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훈육은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아닌 보호자가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체벌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올바른 훈육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체벌을 하는 경우에는 아동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의 선택이 그 행위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에 따라 좌우되는 결과가 됩니다. 즉, 체벌은 아동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를 유발하지 않으며 아동이 자각하지 않는 한 교육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또한 아동의 입장에서 체벌은 자신이 믿는 사람이 함부로 느낀다고 생각하여 신뢰관계가 붕괴될 수 있으며 아동의 자존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벌자와 보호자의 좋지 않은 인간관계가 형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체벌 시에는 감정 격화로 인해 아동학대의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체벌의 정도와 세기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부모나 교사, 보호자의 체벌을 통해 아동이 폭력성을 학습하게 되어 학교 폭력이나 가정 폭력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국제학술지인 가정심리학 저널에서는 교실에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맞은 아이의 73%가 10분 안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기 시작한다 하였고, 캐나다 의사협회 저널에서는 엉덩이 때리기는 IQ를 낮추고 학습 능력과 관련된 뇌신경 조직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에릭 슬레이드 교수는 소아과 학회지에서 발표한 연구지에서 2세 미만 어린아이를 때리면서 키울 경우 나중에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머리 스트라우스 교수는 체벌을 받은 아이는 체벌을 받지 않은 아이에 비해 IQ가 평균 5점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아동 문제 행동의 수정은 체벌보다는 대안적인 훈육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에는 체벌에 대한 규정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에는 계모학대 사망 암매장 사건, 종교적 이유로 종양수술을 거부하여 아동이 사망한 사건 등의 영향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처벌 근거 관련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2년에는 계모학대 사망 사건 등의 영향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법안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에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게 되었고, 2015년에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체벌에 대해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체벌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명문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체벌에 대한 나라별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1974년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을 제정을 계기로 각 주정부의 아동학대 신고 및 개입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전담경찰을 배치하고 공공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경찰서에 상주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아동보호법을 제정하여 사망사건 발생 시 TF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1989년 아동법에서 별도로 아동보호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아동보호를 위한 명령과 아동조사 검토 명령을 내림으로써 정부가 가정에 강력히 개입해 아동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또한 아동긴급보호명령에서는 국가가 법적으로 아동거주지 이전에 관한 긴급한 명령을 내리고 부모 권한을 박탈해 지방정부나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게 부모의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1975년 아동체벌금지법을 시행하였고 1999년 아동학대 방지위원회에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강제조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1933년 아동학대 방지법이 제정되었는데요. 이는 전쟁 후 요보호 아동이 증가하면서 긴급보호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동을 훈육하는 바람직한 훈육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람직한 훈육 방법에는 정중한 요청, 나 전달법, 보상, 논리적 결과가 있습니다. 아동에게 요청을 할 때에는 정중하게 요청을 해야 하며 아동에게 어른처럼 완벽한 행동을 기대하거나 하대하여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엄격하게 교육하기보다는 아동에게 요청해 보는 것이 좋고 아동의 고유한 성격과 특성을 이해하며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나 전달법입니다. 정중한 요청으로 아동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경우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효과적인데요. 나 전달법은 너, 아동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 보호자를 주어로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대화 방식입니다. 즉, 아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닌 아동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되 모모하기 때문이라는 표현으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에게 쓰레기를 밖에 버리니까 환경이 오염되어 문제가 되네. 다른 사람들이 오염된 환경으로 인해 불쾌하고 너를 대신해서 다른 누군가가 쓰레기를 치워야 하니 힘이 들기 때문이야. 네가 무언가를 하고 나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잘 정리해야겠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행위와 행위자를 분리하여 아동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아동이 취하고 있는 행동이 문제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인식해 아동의 인격이나 자존감을 공격하지 않고 아동의 행동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또한 언성은 높이지 않되 문제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동이 취한 행동이 보호자의 일과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모모하기 때문에 말을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아울러 보호자가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하도록 합니다. 또한 아동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보상해 주도록 합니다. 아동이 특정 행동을 하고 보상을 받으면 그 행동은 강화되기 때문인데요.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바른 행동을 짚어주고 계속할 경우에는 관심을 드러내지 않도록 합니다. 아동에게 줄 수 있는 보상에는 사회적 보상, 활동적 보상, 물질적 보상이 있습니다. 사회적 보상에는 미소, 안아주기, 등 두드려주기, 칭찬하기 등이 있으며 활동적 보상에는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기, 만화 영화 보여주기, 공놀이, 카드놀이 등이 있습니다. 물질적 보상에는 아이스크림, 오락기, 학용품, 장난감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아동의 긍정적 행동을 강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사회적 보상이 물질적 보상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물질적 보상을 사용하는 경우 긍정적 행동이 일어난 후에만 주도록 하며 부정적 행동을 한 경우에는 타임아웃 훈육 방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이란 아동이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 즐거운 상황에서 아동을 즉시 격리시켜 조용하고 지루한 장소에 두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훈육 방법은 3세에서 13세 이하 아동에게 적절하며 어린 아동일수록 효과적입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타임아웃 훈육 방법에 대해 살펴보세요. 다음은 논리적 결과입니다. 논리적 결과는 아동의 그릇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논리적으로 수반되는 대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에 따라 문제 행동을 다루면서 동시에 책임감을 교육하기 위하여 이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방과 후 못한 숙제를 해야 집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논리적 결과를 고의적인 보복 행위와 구분해야 합니다. 논리적 결과는 아동의 그릇된 행동과 연관지어 논리적으로 받게 되는 결과이며 책임감 있는 행동을 가르치기 위한 의도를 가집니다. 또한 장난을 계속하게 되면 공놀이를 못하게 될 것이다 같은 논리적이지 않은 표현은 삼가하도록 합니다. 체벌에 대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행동 예방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는 행동과 지침들을 명확하게 세워주고 아동이 성취 가능한 것인지,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는지에 초점을 두며 규칙 등을 세울 경우에는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침착하게 규율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아동 모두가 참여하고 성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아동을 모니터링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해 아동이 어려워하면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쉽게 해결하는 아동은 새로운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다음은 아동 중심의 양육입니다. 차별 없이 자녀 개개인의 가치와 존엄을 존중하고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가지고 자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아울러 자녀에게 애정과 격려를 통해 긍정적 발달을 돕고 자녀의 성장을 위해 보호자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가집니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히 도움을 주며 자녀의 부적절한 행동은 가족 전체 속에서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체벌은 금지합니다. 자녀 관련 사항은 자녀를 중심으로 자녀와 함께 결정하도록 하며 긍정적, 낙천적, 진취적인 삶의 가치들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연령별 훈육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세에서 3세의 아동은 신발을 혼자 신거나 벗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이나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동의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반응하며 어른의 행동을 잘 모방하며 주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일관성 있는 반응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3세에서 5세의 아동은 운동 능력이 향상되어 활동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작은 물건들을 다루는 능력이 향상되며 호기심이 많아지고 꾸중을 들으면 토라집니다. 또한 현실과 상상을 혼돈하여 거짓말을 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과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시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사고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하며 꾸중을 들으면 토라지기 시작하므로 꾸짖는 행위보다는 올바른 행동에 대한 모범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8세에서 13세에는 자아가 형성되고 사회적 질서를 배워가는 시기입니다. 또한 친구와 집단 활동에 많은 중심을 두며 청성적 기질이 극대화됩니다. 이 시기에는 아동이 문제 행동을 할 경우 장기적인 문제 행동 교정 목표를 설정하고 사랑과 인정, 기대, 지침 등의 따뜻함과 체계를 제공합니다. 또한 아동의 감정과 개별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이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상과 벌칙을 실시합니다. 14세에서 18세는 성인과 같은 수준의 사고를 시작합니다. 심리적 불안정과 위험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이성관계를 중시하고 성인이라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동의 신념을 존중해주고 이해를 바라는 경우가 많으므로 강요나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작은 약속, 당장 성취가 가능한 일들로 보상을 실시하고
아동과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를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범죄를 양성하는 일이며 아동학대를 방치하는 일은 사회적 인권 문제를 무시하고 탄압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목격하게 된 경우나 아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각 112로 신고를 취해 주어야 합니다.